Timmy, what is it? It's a velociraptor. 영화의 긴장과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던 벨로시랩터의 기괴한 울음소리. 이 소리는 돌고래, 바다 코끼리, 거위, 관머리 두루미, 등 여러 동물의 소리를 섞은 가상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나 공룡은 가상의 동물이 아닌 이 지구상에 분명히 살아 숨쉬었던 생물인데요.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공룡의 울음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튜버 스튜디오는 실제에 가까운 공룡의 울음소리를 재현해냈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던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영상들을 공유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수많은 2차 창작물이 업로드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공룡 파충류, 즉 익룡, 장경룡, 어룡에 더불어 신생대의 여러 거대 생물들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죠. 어류는 경쟁자가 넘쳐나는 물밖을 피해 육지로 향했고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양서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류와 상당 부분 유사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이들 중 일부는 완전한 육상 생활을 택했고 두꺼운 피부와 완전히 달라진 골격 구조를 가진 파충류로 진화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공적인 진화는 수중 생활에 못지않은 격렬한 생존 경쟁을 지상에 촉발시켰고 파충류 중 일부가 다시금 물속으로 향하게 되는 역행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트라이아이스경 탄생한 초기 어룡 중 하나인 심보스 폰딜루스는 바다에 완벽히 적응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거대한 종이 몸길이 17.65m, 체중 44.7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체구를 지녔던 이들은 트라이아이스기의 바다에서 크게 번성했죠. 쥐라기의 수많은 해양 파충류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단연 장경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로 잘 알려진 크립티드 네시 역시 장경룡의 일종인데요. 장경룡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기다란 목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죠. 쥐라기 중기부터 후기까지 번성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리오 플레오로도는 넓적한 노 모양의 팔다리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리오 플레오로도는 몸길이 6.6m, 체중 3.3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따위의 재빠른 먹이를 잡아채는 게 가능했는데요. 신체에서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 두개골은 거대한 어룡도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제공했죠. 거대해진 것은 파충류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플랑크톤들은 현대의 수염고래와 같은 여가 섭식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리드 시크티스는 무려 16.5m, 45톤의 몸무게를 가진 쥐라기의 어류로 이보다 거대한 어류는 1억 년을 훌쩍 넘기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등장하게 되죠. 현대의 어류들처럼 불의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냈을 리드 시크티스는 웅장함을 넘어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2009년) 스발바르제두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3m 크기의 두개골은 프레데터 X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소개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플리오사우루스가 15m의 몸 길이에 45톤의 체중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더욱 정밀한 연구를 통해 약 2m 정도 크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쥐라기 후기의 바다에서 이 장경룡을 당해낼 적수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이 된 파충류들은 미지의 영역인 하늘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는데요. 드라이 아이스기까지만 하더라도 프레온 닥틸로스, 세아자 닥틸로스, 페테이노사우루스 등의 소형 익룡들이 줄을 이뤘지만 쥐라기에는 점차 커다란 익룡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쥐라기 후기에 번성했던 푸테로닥틸로스는 1m가량의 날개 길이를 지닌 익룡으로 주로 곤충이나 연체동물 등의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에서 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는 한반도의 1.5배 크기인 거대한 화산 타무 메시프가 존재하는데요. 타무 메시프가 쥐라기말 일으켰던 대폭발은 지구에 소빙하기를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 결과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이기지 못한 많은 플리오사우루스류가 멸종하고 말죠. 플리오사우루스류의 몇 안 되는 생존자였던 크로노사우루스는 11m가량의 육중한 체구로 백악기 전기에 짧은 시간이 남아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의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특유의 기다란 목 때문에 발견 당시 학자들에게 커다란 논쟁을 불러왔는데요. 무려 72개의 목뼈는 이렇게 긴 목이 존재할 리 없다. 이것은 꼬리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만들었고 고생물학자들은 정확한 복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한참이나 머리를 싸맸죠. 7m를 넘는 기다란 목의 정확한 기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향타, 스노클 방식의 호흡, 사냥용 등 여러 추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백악기 후기에는 장경룡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뱀, 왕도마뱀과 가까운 친척인 모사사우루스는 최대 13m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에 단단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두꺼운 흉곽은 오늘날의 고래와 같은 장시간 잠수를 가능케 했고 거대한 주둥이와 단단한 이빨은 무엇이든 깨물어 부술 수 있는 압착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쥐라기부터 점차 커져가던 익룡들은 마침내 백악기 후기에 그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동물인 케찰코아틀루스는 10에서 11m의 날개 길이에 두 발로 걸어다닐 때는 어깨 높이만 최소 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뼈안이 비어있어 체중이 200kg대에 불과했던 이 익룡은 강력한 뒷다리를 사용 2.4m 높이까지 한 번에 점프해 이륙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은 지구상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사라진 지상에서는 포유류들이 생태적 지위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진화를 일으켰죠. 장경룡 등의 거대 해양 파충류가 사라진 바다 역시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백악기 후기에 탄생한 우리의 먼 조상 푸르가토리우스는 대재앙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의 탄생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에오세 초기부터 시작된 우주목의 물속 생활은 고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수 시간 증가, 체온 유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덩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원시 고래들은 에오세 중기 페로케투스라는 거대한 종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는데요. 17에서 20m 크기의 페로케투스가 특이한 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굵은 고밀도의 뼈를 지녔다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페로케투스가 굵직한 지방질의 몸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인 흰 긴수염고래의 몸무게를 상회하는 85에서 340톤의 몸무게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해양 파충류의 일종으로 오해를 받아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원시 고래는 에오세 후기에 강력한 포식자로서 군림했는데요. 페로케투스와 비슷한 몸 길이를 가졌지만 훨씬 날씬한 체형을 하고 있는 바실로사우루스는 날카로운 이빨과 튼튼한 턱을 가지고 있었죠. 바실로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남은 원시고래 도르돈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무려 2톤에 가까운 치악력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초원이 늘어나며 시작된 포유류의 거대화는 올리고세 무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포유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코뿔소의 근현종인 파라케라테리움은 최대 20톤의 체중을 가진 5m 높이의 괴물이었죠. 이는 현존하는 육상 동물 중 최대의 크기를 가진 아프리카 코끼리를 월등히 상회하는 덩치입니다.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공룡들은 여전히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마이오세 중기에 남아메리카에서 번성했던 켈렌케는 3m 높이의 거대한 공포새였죠. 시속 50km에서 97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능했던 켈렌케는 당대의 동물들에게 말 그대로 공포새였을 것입니다. 켈렌케는 크기 70cm의 두개골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고리처럼 뾰족하게 휘어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켈렌켄의 유일한 친척 느시 사촌의 사냥 방식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부리와 높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측할 수 있죠. 마이오세에는 원시 고래들이 서서히 현대의 고래들과 비슷한 생김새를 갖추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에서 이름을 따온 리비아탄은 그 이름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는데요. 가까운 친척 향유고래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턱에만 이빨을 가지고 있는 친척과 달리 위아래 모두에 이빨을 가지고 있었던 리비아탄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생물보다도 많은 양의 살점을 한 번에 물어뜯을 수 있었죠. 플라이오세,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탄생, 그리고 마침내 플라이스토세에 첫 발을 내디딘 인류의 조상은 강과 바다를 넘어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지능과 더불어 무시무시한 지구력과 투척력을 겸비한 호모사피엔스는 그 어떤 포식자보다도 강한 존재였는데요. 뾰족한 무기를 들고 수십 시간을 추격해오는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신생대의 동물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죠. 플라이오세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거대한 초식성 땅늘보 메가테리움은 6에서 8m 4톤의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내부에 뼈 조직들이 함유된 튼튼한 가죽과 날카로운 발톱, 근육질의 꼬리는 이들을 무적이나 다름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약 2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 호모 사피엔스가 상륙하며 메가테리움은 순식간에 멸종을 맞이하고 말죠. 아르헨티나의 campo 라보르드에서 발굴된 수많은 메가테리움의 뼈와 석기 도구는 이들이 인류에게 있어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머드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종이었던 대초원 매머드는 동아시아, 북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4m에 달하는 어깨 높이와 11톤의 체중은 이들에게 천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무리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사냥감에 불과했죠. 폴란드의 베오하투프 노천 광산에서 발굴된 살점을 발라낸 뼈화석과 같은 흔적들만을 남긴 채 대초원 매머드를 비롯한 매머드들은 인간과 마주한 지 불과 수백 년 만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적이 없었던 털코풀소 역시 시베리아부터 서유럽까지 광활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털코풀소는 옷감이자 식량이자 훌륭한 무기의 재료였죠. 인류의 무자비한 사냥의 흔적을 무수히 남긴 채 이들은 멸종을 맞이합니다. 오늘날의 천상갑이나 아르마딜로와 같이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글립토도는 최대 2m, 400kg까지 자라는 거대한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약 1만 6천 년 전 인간은 이들의 서식지인 남아메리카에 도착해 체중 100kg 이상의 모든 동물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글립토도는 단단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이 갈고 닦아낸 날카로운 창 앞에는 너무나 무기력했죠. 일어섰을 때의 키가 4m에 달하는 거대한 곰 아르크토테리움은 1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지닌 잡식성 맹수였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멸종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회색 늑대, 코요테, 제규어 등의 맹수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가설 정도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르크토테리움의 후손격인 안경곰은 어깨 높이 76cm가량의 작은 체구를 가진 온순한 형태로 살아남아 있죠. 플라이스토세 전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한 스밀로도는 대형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특화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최대 450kg까지 나가는 육중한 육체와 28cm 길이의 송곳니는 비손 안티쿠스 같은 커다란 동물들의 경동맥을 꿰뚫는 데 최적의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메리카에 상륙한 인류가 급속도로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키며 이 모든 것들은 쓸모를 잃고 말았고 스밀로도는 자신이 사냥했던 먹잇감들의 운명을 따라가고 말았죠. 지구는 지금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일명 홀로세 대멸종
혹은 인류새 대멸종이라 불리는 6차 대멸종은 인류 속 생물이 번성하기 시작한 플라이토세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인류의 발전에 따라 그 멸종 속도와 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신생대 생물들이 우리의 조상으로 인해 멸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향후 50년 내에 현존 생물종의 30에서 50%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1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는 6차 대멸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멸종으로 미국 생물다양성센터에 따르면 과거 대멸종들의 1000배에서 10,000배의 속도에 달한다고 하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50억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자랑했던 여행 비둘기를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100년 만에 멸종시켜버렸던 충격적인 사례도 존재하며 주머니 늑대나 파란 영양 등의 여러 생물들이 이제는 박제나 영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1987년에 녹음된 카우아이 5호라는 새의 울음소리인데요. 해당 개체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컷으로 존재하지 않는 암컷을 향한 구애의 울음을 끝없이 울부짖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비극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